요즘 우리 사회가 사기라는 병을 정말 심하게 앓고 있잖아요.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보고 그 상처를 딛고 어떻게 다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. 먼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인지 진단해 보고 거기서부터 개인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. 네,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속임수의 시대가 왔다. 좀 무서운 말이죠. 근데요,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사기꾼들의 천국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.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.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. 이게 그냥 영화 대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. 사기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송두리째 무너뜨리는지 딱 보여주는 말입니다. 자, 보세요. 3,242억 원. 이게 2024년 상반기에만 딱 6개월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입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. 이 돈이 전부 누군가의 피눈물인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기꾼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. 43만 건, 2024년 한 해에 발생할 걸로 추정되는 사기 범죄 건수인데요. 더 놀라운 건 이게 불과 5년 만에 40%나 늘었다는 거예요. 이건 뭐 특정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퍼진 전염병 수준이라고 봐야겠죠. 이 문제가 단순히 국내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.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을 구출하는 사례가 2년 만에 12건에서 204건으로 폭증했으니까요. 그런데 진짜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이거예요.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다는 거.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 3명도 안 되는 27%에 불과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. 사회적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. 사기, 욕망이 낳은 괴물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.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욕망이라는 감정에서 어떻게 이 사기라는 끔찍한 괴물이 태어나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.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. 속이는 놈은 나쁜 놈, 속는 사람은 착하고 순진한 사람.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요. 과연 그럴까요? 정말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일까요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겉보기엔 달라 보여도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결국 똑같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. 속이는 사람이든 속는 사람이든 한 방에 인생 역전하고 싶다는 그 뜨거운 욕망, 그게 바로 공통점이라는 겁니다. 이게 그냥 돈 욕심이 많네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. 분석에서는 이걸 자본주의의 신, 즉 물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그 사람의 가치, 지위, 모든 걸 결정하는 신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도덕이나 인간관계보다 돈이 더 중요해지고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갈증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돋게 된다는 겁니다. 물론 이런 욕망이야 어느 사회에나 있겠죠. 그런데 왜 유독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기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?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 사회 특유의 문화적인 취약점이 있다고 합니다.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꼼꼼한 계약서보다는 사람 사이의 정을 믿는 문화. 둘째,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솔깃하고 잘 믿는 경향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낯선 사람의 딱한 사정에도 쉽게 마음을 여는 특성. 사기꾼들은 바로 이 지점들을 너무나도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봤는데요. 이제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, 바로 치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미 사기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마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제시하는 회복의 길은 총 3단계입니다. 단순히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걸 넘어서요. 그 배신감으로 무너진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인데요. 첫째, 받아들이기. 둘째, 잊어버리기. 그리고 마지막, 다시 시작하기입니다. 첫 번째 단계는 받아들이기입니다.
나 자신을 막 탓하는 게 아니고요. 내가 지나치게 나 자신을 믿었구나.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믿었구나.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했구나.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못난 나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거죠. 거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. 자, 두 번째 단계, 잊어버리기. 이게 사실 제일 어렵죠. 어떻게 그 돈을 잊어요?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생각 훈련을 제안합니다.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.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전 세산이 다 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어쩔 수 없는 재해잖아요. 그럼 억울하기보다는 아마 체념하게 되고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질 겁니다. 자, 그럼 이번은 관점을 또 바꿔볼까요? 그 돈을 사기당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돈으로 수술해서 목숨을 구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. 돈은 없어졌지만 나는 살아있잖아요. 그러면 아마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? 자, 마지막 상상입니다. 그 돈을 남몰래 아주 좋은 일에,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. 그럼 어때요? 마음 한편이 좀 따뜻해지고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지면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? 이렇게 잃어버린 돈의 의미를 바꾸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, 다시 시작하기입니다. 이건 과거의 좋은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. 여러분이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무언가를 샀을 때의 그 설렘,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짜릿함, 내 힘으로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 그 뿌듯함, 돈과 노동에 대한 그 순수하고 긍정적인 감정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새로운 출발의 동력으로 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? 어떻게 해야 나 자신과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? 마지막 파트입니다.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네 종류의 사람을 제시하는데요. 항상 남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, 그리고 자주 속는 어리숙한 사람. 이 둘은 당연히 피해야겠죠. 그런데요,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안 믿어서 절대 속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그저 어리기만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. 진짜 지향해야 할 모습은 바로 어진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은요, 가끔은 속아줄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. 위험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죠. 그렇다면 어떻게 어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? 바로 속임수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는 겁니다. 방법은 이렇습니다. 뭔가 너무 쏠깃한 제안이 오면 일단 멈추세요.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. 이거 혹시 내 욕심이 만들어낸 환상은 아닐까? 그리고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.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. 꼭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. 물론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사회적인 노력도 정말 중요합니다. 하지만 결국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아무리 깊게 패인 상처라도 언젠가는 빛이 스며들기 마련이니까요. 자,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이렇게 속고 속이는 게 일상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사람을 믿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어진 사람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신뢰가 있는 사회를 다시 만드는 건 모든 사기꾼을 없애는 게 아니라 속을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손 내밀 용기와 지혜를 찾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.